치아구조대. 안녕하세요, 유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관리 그리고 뼈 이식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그 관리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임플란트를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평생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제 티타늄과 같은 금속, 그리고 또 지르코니아와 같은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재료들은 썩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이 임플란트 했던 치아가 썩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풍치라고 하는 자연 치아의 뿌리 주변에 생기는 잇몸 염증, 치주염이라고 하는 염증과 같은 동일한 증상이 임플란트 주변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기계적으로 망가지는 거, 예를 들면 씌워놓은 크라운이 깨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접착해 놓은 것이 빠진다거나, 잇몸뼈에 박혀있는 매식체, 픽스처에 나사로 조여놓은 부분이 이 나사가 사용하다가 저절로 풀려서 떨그럭거린다거나 하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 잇몸뼈에 심겨져 있는 매식체 주변으로 생물학적인 문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자연치아 주변에 생기는 치주염이라고 하는 이런 염증 반응이 임플란트 매식제 표면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경우에 자연치가 흔들리게 되고 붓고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주변이 붓거나 아프거나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연치와 달리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는 것은 초반에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를 한다면 임플란트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플란트를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임플란트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매일매일 위생 관리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또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시술 받은 임플란트 주변에 혹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초반에는 검진의 주기를 조금 짧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자리를 잡고 제 기능을 한다라고 판단이 들면 검진의 주기는 길게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정기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에는 우리가 자연치아를 사용할 때보다 더 음식물이 잘 끼고 그로 인해서 치태가 쌓이고 치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매일매일의 위생 관리에 좀 힘을 써주시는 게 좋겠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시술 받은 치아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 매일매일 세안이라든지 클렌징 이런 거에 공을 들이는 것처럼 치아 사이사이에도 그 정도의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피부과에 가서 피부 관리를 받는 것처럼 우리 임플란트와 내 자연치아도 더 오래 잘 쓸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이후에 조심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것이 있나요? 라는 궁금증인데요. 치과 의사마다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비용과 시간과 고생을 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단단한 음식, 예를 들면 요즘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지르코니아 혹은 PFM이라고 하는 금속 뼈대 위에
부위에 도자기를 입힌 것인데요. 이런 도자기들의 강도보다 더 강한 음식물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뼈라든지 갑각류의 껍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못 씹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해놓은 보철물의 손상이, 그러니까 뭐 깨진다거나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임플란트도 우리 잇몸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 고정력이라는 것이 치아의 우리의 위턱 아래턱의 그 뼈의 단단함의 정도, 또 앞니 쪽이냐 어금니 쪽이냐, 또 그 뼈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임플란트의 두께를 어느 정도의 두께의 임플란트를 시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잇몸뼈가 좀 부실한 상태에서 연약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시술했거나 인공뼈 이식을 많이 해서 건강한 내 뼈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는 과도한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 이 임플란트와 잇몸뼈의 결합, 이것이 깨질 수 있고, 이거는 나중에 염증 반응이라든지 심한 경우에 임플란트의 흔들림, 탈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잇몸뼈와 잘 결합된 임플란트 뿌리, 매식체는 우리 자연치와 유사한 정도의 힘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는 드시는 음식을 뭐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한다거나 이런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니,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드시고 싶은 거는 마음껏 드시되 너무 강한 단단한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게, 아니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깐! 병 뚜껑 같은 거를 이로 이렇게 딴다거나 호두 껍질을 막 씹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는 이런 나의 어떤 단단한 치아를 과신하는 그런 행동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 치아 건강을 타고난 분들도 병뚜껑이라든지 우리가 정상적인 식생활에서 먹는 음식을 제외한 것들을 치아로 뭔가 깬다거나 연다거나 하는 행동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매일매일의 구강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치아의 모형이 있는데, 양치질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닦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는 면을 닦는 거는 어느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특히 뭐 세라믹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매끈하게 연마를 해서 붙이는 경우에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침이나 이런 것들로도 어느 정도 클렌징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유지를 위해서, 임플란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치아 모양과 잇몸이 연결되는 라인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닦아주셔야 되고요. 브러쉬를 이 틈에 넣어보면 약간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칫솔을 이렇게 기울여서 이 틈을 이렇게 넣어서 진동하듯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씹는 면 닦는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거는 자연치아, 우리가 풍치를 예방하거나 치주염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한 양치법으로 중요한 건데, 이 치아와 잇몸이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솔로 이렇게 진동을 주듯이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자연치아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일 안쪽 치아의 이 안쪽 면이에요. 그래서 이쪽 면은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이 뒷면까지 이렇게 닦아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색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한테 양치를 하고 오시라고 해서 그 바로 직후에 이 치아를 염색을 해보면 실제로 닦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이 치아가 실제로 면이, 씹는 면이 있고, 이 뺨 쪽 면이 있고, 안쪽 면이 있고, 또 뒤쪽 면이 있죠. 이 면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닦겠다 라고 생각하고 닦아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 3번, 식후 하루 3번 3분의 양치질을 하자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하루 3번을 3분씩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저녁, 잠들기 전 시간에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는 것이 뭐 여건상 쉽지가 않다면 아침, 저녁 2번만이라도 제대로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이 많이 낀다고 했는데,
임플란트 주변으로 끼는 음식을 칫솔만 가지고 다 제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강위생용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실을 이용한다든지 또 치아와 치아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치간 칫솔,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워터픽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스케일러에서 나오는 물줄기와 비슷하게 이제 집에서 좀 더 약한 파워로 스케일링 내지는 잇몸 마사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치아와 치아 사이에 워터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물줄기를 쏴서 음식물도 제거하고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을 이 물줄기로 마사지해서 치은의 건강을, 잇몸의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실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코스모폴리탄 잡지 2월호에 치실 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고한 게 있으니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만나뵙게 되는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뼈 이식, 인공뼈 이식의 치조골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공뼈 이식을 해야 한다, 치조골 이식을 해야 한다,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다, 이러면 대부분 걱정이 많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뼈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 듣기에 겁나는 무서운 시술을 같이 하면서까지 굳이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규격에 맞는 임플란트를 잇몸뼈 안에 넣었을 때 이 임플란트 주변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두께의 잇몸뼈가 얘네들을 감싸줘야 얘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잖아요. 치아를 상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치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풍치,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은 이 치아의 뿌리를 감싸주는 잇몸뼈 주변으로 세균이 번식하면서 얘네들이 먹고 싸고 하는 것들이 잇몸뼈를 점점 파괴를 시켜서 이 치아를 감싸주는 잇몸뼈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잇몸뼈가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치아를 발치했을 때 이 임플란트 매식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치아를 발치하고 났을 때, 발치하고 나서 그 치아 발치한 부위에 생기는 어떤 디펙트, 그 구멍이 이 임플란트 매식체의 크기보다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 이를 빼고 생기는 웅덩이에 임플란트를 심고 났을 때 그 주변에 생기는 빈 공간들을 인공뼈 이식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치유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대부분의 성인이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뼈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치아가 빠지고 나면 그 치아가 빠져나간 자리의 잇몸이 점점 조금씩 흡수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흡수량은 치아를 상실한 이후 초반에 한 3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씩 치아가 빠져나간 부위에 잇몸뼈가 조금씩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잇몸뼈의 흡수를 막는데도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임플란트가 잇몸뼈의 흡수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임플란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한 찰흙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잇몸뼈를 감싸고 있는 잇몸 살을 지금 핑크색 찰흙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멋지죠? 네. 그 잇몸뼈가 이렇게 홀쭉해진 경우에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임플란트를 이런 홀쭉한 잇몸뼈에 심게 되면, 자, 원래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잇몸뼈에 감싸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온전히 감싸지는 것이 얘가 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잇몸뼈가 흡수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좁아지거나 납작해지거나 디펙트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망가진 이 모형 옆에 인공뼈 이식을 해서 이 볼륨을 회복한 이런 잇몸뼈가 있다고 하면, 이 잇몸뼈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요번엔 제가 잘 꽂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단면이니까 이 임플란트
매식체 주변을 충분한 잇몸뼈가 감싸줄 수 있게 돼서 임플란트가 단단히 고정하고 또 오랜 시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공뼈 이식은 불필요한 치료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공뼈 이식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인공뼈 이식을 했을 때 좀 더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 예후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인공뼈 이식의 방법, 부위 이런 것들은 워낙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담당 의사와 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임플란트와 관련된 뉴스 이런 것들,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뼈 이식이 불필요하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뼈 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도 인공뼈 이식을 하는 것이 어떤 치료의 예후라든지 결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 무조건 임플란트 하는데 인공뼈 이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인공뼈 이식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치료 결과를 좋게 하고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잇몸뼈가 왜 높고 잇몸뼈가 왜 쪼그라드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그 염증의 부산물, 농이 나온다거나 이럴 수 있겠죠.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가 점점 파괴가 돼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치주염에 걸린 치아는 시간이 지나면 이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염증 때문에 잇몸뼈가 점점 주저앉을 수 있고, 또 이를 빼고 치아를 상실하고 그 부위를 그냥 비워둔 채로 지내게 된다면 우리가 잇몸뼈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것과 항상성 유지를 위해 볼륨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치아가 빠지고 그 빈자리를 그냥 비워두게 되면 어떤 외부의 자극 이런 것들이 뼈의 대사 반응에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빠진 자리의 잇몸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틀니를 장시간 사용하다가 난 이제 틀니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치과에 임플란트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틀니를 사용하던 부위는 잇몸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인공뼈 이식을 동반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지 말고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를 뒤로 미루는 것 때문에 나중에 더 고생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아 구조 네, 오늘 임플란트의 유지 관리, 위생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인공뼈 이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 또 임플란트 치료 계획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입안의 어떤 세균이라든지 위생 상태 이런 것들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는 것이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한 개를 너무 장시간, 며칠 동안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깨끗한 새 마스크로 바꿔서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입안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그리고 마스크로 너무 밀폐된 상태로 장시간 생활하지 않으시도록 신경 쓰시는 게 우리 입안 건강에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재용이었습니다. 치아 구조